1950년대 미국 정신병원은 우리가 상상하는 병원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하얀 벽과 청결한 복도, 친절한 간호사는 없었습니다. 대신 녹슨 철문과 쇠사슬, 비명과 침묵이 교차하는 회색의 공간이 있었죠. 그곳에서 사람들은 병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격리당했습니다. 비정상이라는 이름 아래 사회가 감당하지 못한 모든 이들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바로 한 남자의 망치와 얼음 송곳이었습니다. 이름은 월터 프리먼. 그는 의사가 아닌 신념에 찬 예언자처럼 행동했습니다. 월터 프리먼은 처음부터 미치광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명문가 출신의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고 신경학자로서 뛰어난 지적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강박에 가까운 열망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정신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은 점차 과학의 이름을 입은 광기로 변모해 갔죠. 1930년대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법은 거의 없었습니다. 전기충격, 냉수욕, 감금, 그리고 인슐린 쇼크요법 같은 원시적 수단뿐이었습니다. 프리먼은 여기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뇌의 특정 부위를 제거하면 감정의 과잉 반응을 줄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이론은 당시 이탈리아의 의사 몰리치가 개발한 전두엽 절제술, 로바터미의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프리먼은 더 나아가 이 수술을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단순화하고자 했죠. 그래서 고안된 것이 바로 빙고송곳식 로보토미, 다시 말해 눈구멍을 통한 뇌 절제술이었습니다. 1946년 프리먼은 부엌에서 쓰던 얼음 송곳을 들고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환자의 눈꺼풀 아래 눈구멍 위쪽의 뼈를 찾아내고 그 위에 송곳을 대고 망치로 내리쳤습니다. 그러고는 송곳을 좌우로 휘저으며 전두엽과 변형계를 물리적으로 끊어냈죠. 환자는 마취도 거의 없이 살아있는 채로 수술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보였습니다. 불안하던 환자가 갑자기 조용해졌고 공격적이던 행동이 멈췄습니다. 가족들은 감격했고 프리먼은 이 효과를 인간을 진정시키는 과학이라 칭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 환자는 나아진 것인가, 아니면 단지 침묵한 것뿐인가? 프리먼은 곧 전국을 순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트럭을 개조해 로보토미 밴을 만들고 시골 정신병원을 돌며 로보토미 시범을 보여주었죠. 그는 수술복도 입지 않았고 멸균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양복 차림으로 담배를 입에 문 채 망치를 휘둘렀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쇼인 것처럼. 그가 자랑스럽게 보여준 사례 중 하나는 한 12세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경미한 우울 증세로 입원했지만 프리먼은 미래의 문제를 예방한다며 그녀에게 로보토미를 감행했습니다. 소녀는 평생 성장이 멈췄고 아기처럼 말하고 걷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프리먼은 이것을 성공적인 침묵의 치료라 불렀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던져봅시다. 만약 이 소녀가 침묵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 갇힌 것이라면? 만약 그녀의 두려움과 고통이 단지 들리지 않게 된 것뿐이라면? 프리먼의 칼날은 육체만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 자체를 절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고통을 재단했고 사회는 박수로 응답했죠. 그리고 그 이면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수많은 정신들이 묻혀 있었습니다. 로보토미는 불과 몇 분 만에 끝나는 수술이었습니다. 눈꺼풀 아래로 얼음 송곳을 찔러 넣고 두세 번 휘젓는 것으로 인간의 감정을 잘라내는 이 기술은 빠르고 저렴하며 외형적으로 눈에 띄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신의학계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수많은 병원에서 프리먼을 혁신가로 불렀고 가족들은 망설임 없이 사랑하는 사람을 그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은 하나둘씩 조용해졌습니다. 정말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평온이 아닌 무의 침묵이었습니다. 프리먼의 손을 거친 수천 명의 환자 중 많은 이들이 더 이상 웃지 않았고 울지 않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은 열려 있었지만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소란스럽지 않아 다행이야. 그러나 그 소란이야말로 그들이 살아있다는 마지막 증거였던 것은 아닐까요? 프리먼은 통계와 도표로 자신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는 성공률 85%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화를 내지 않고, 말썽 부리지 않고, 단지 침대에 누워있는 것, 이것이 치료의 완성이라면 죽음도 치료가 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1949년, 로보토미는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프리먼은 수상자가 아니었지만 이 수술의 대중화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이 상이 자신에게 내려진 영광처럼 느꼈고 더 이상 어떤 비판도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는 신처럼 행동했고 반대자들은 모두 감성적인 비과학자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나 과학은 감정 없는 도살이 아닙니다. 인간을 위한 도구여야만 하죠. 그의 가장 충격적인 수술 중 하나는 자신의 기록을 깨기 위해 시행한 연속 로보토미였습니다. 하루에 25명을 수술하며 망치와 송곳을 내려치는 소리가 복도를 메웠습니다. 환자들은 줄지어 대기했고 의식이 남은 채 눈가에 송곳을 맞이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수술 중 발작을 일으켰고 어떤 이들은 며칠 후 숨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프리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통계적으로는 안정적이라 말하며 죽음을 희생적인 예외로 취급했습니다. 로보토미를 받은 사람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한 여성은 수술 후 자신의 아이조차 알아보지 못했고 하루 종일 벽만 바라보았습니다. 또 다른 남성은 기본적인 언어 능력을 상실했고 무표정한 얼굴로 하루에 수백 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살아 있었지만 더 이상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껍데기만 남은 존재. 기억도, 감정도, 이름도 빼앗긴 채로. 이러한 현실을 보며도 프리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환자는 고통에서 벗어났다고 말했죠. 하지만 과연 고통이 사라진 것일까요? 아니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마저 제거된 것일까요? 이 시기 미국 내 로보토미 수술은 18,000건을 넘어섰습니다. 프리먼은 의사 자격이 없었음에도 수술을 지속했고 많은 병원은 그를 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병상이 비었기 때문입니다. 환자들을 조용하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인도적 치료가 아닌 수용소의 정리 방식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수술 도구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일반적인 얼음 송곳이었습니다. 그는 장비가 부족할 때 이를 사용했고 자랑스럽게 사진에 담았습니다. 이것이 인류를 구할 수 있다. 그 송곳은 이제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지만 수많은 생을 찢어낸 그것의 차가운 냉기만큼은 아직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1950년대 중반, 프리먼은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는 전국을 여행하며 수술을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외과실이 아닌 체육관, 강당, 심지어 환자의 집거실에서도 로보토미를 시행했습니다. 마치 떠돌이 마술사처럼 그는 도시마다 자신을 기다리는 병원과 기자, 의사들을 향해 나타났고 언제나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머금은 채 송곳을 꺼냈습니다. 그 눈빛은 사람의 뇌를 도려내는 것이 아니라 예술 작품을 조각하는 장인의 손길처럼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은 환영에 불과했습니다. 12세 소년 하워드는 단지 지나치게 산만하다는 이유로 프리먼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그의 부모는 치료를 기대하며 아들을 병원에 데려갔고 프리머는 아무 망설임 없이 수술을 감행했습니다. 수술 후 하워드는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장과 감정을 모두 빼앗긴 침묵이었습니다. 그는 학교에 돌아가지 못했고 말도 줄어들었으며 부모조차 그의 눈에서 아들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워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껍데기만 남은 몸이 어른이 되어 노인이 되어 침묵 속에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프리머는 그 아이에 대해 차분해졌다고 적었습니다. 그의 기록에서 인간은 숫자였고 감정은 통계였으며 실패는 예외적 반응이라는 말로 포장되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은 과학의 이름으로 정당화되었습니다. 환자 수의 증가와 병상 정리, 관리 효율성. 그러나 한 사람의 감정과 기억은 어째서 그렇게 쉽게 무시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유명한 환자 중 한 명인 로즈메리 케네디는 미국의 권력층조차 피해갈 수 없었던 비극의 상징입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여동생인 그녀는 23세의 나이에 프리먼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단지 감정 기복이 심하고 사회적 기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수술 후 그녀는 지능이 4살 수준으로 떨어졌고 평생을 수용소에서 보냈습니다. 대통령의 여동생이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사라져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학의 실패가 아니라 인간 존엄성의 파괴였습니다. 당시 언론은 프리먼을 찬양했습니다. 정신질환에 맞서는 영웅, 불치병을 치료하는 개척자라고 불렸습니다. 의학계 일부는 의문을 제기했지만 대부분은 침묵하거나 동조했습니다. 돈과 명예, 그리고 공포. 정신질환이라는 이름은 모든 잔혹을 허용하는 면죄부가 되었고 프리먼은 그것을 무기 삼아 수천 명의 삶을 끊어냈습니다. 그의 수술 방식은 점점 더 위험해졌습니다. 그는 양쪽 뇌를 동시에 조작하며 더 깊이, 더 빠르게 송곳을 찔렀습니다. 환자의 머리가 흔들리지 않게 간호사가 억지로 고정했고 프리먼은 망치로 송곳을 때리며 시간당 2~3명의 환자를 처리했습니다. 실수로 혈관을 찢거나 두개골을 과하게 손상시켜 즉사한 경우도 있었지만 그는 그런 통계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대체로 만족할 만한 결과라는 말로 덮어버렸습니다. 환자 중 일부는 살아남았지만 더 이상 기억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여성은 자신이 누군지 몰랐고 가족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남성은 감정을 완전히 상실한 채 자해와 무표정 사이에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닐은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보내졌고 그들의 이름은 병원의 기록에서조차 지워졌습니다. 이 얼마나 조용한 학살이었는지요. 총도, 독도 없었습니다. 단지 눈가의 작은 구멍과 망치의 둔탁한 소리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던 시대를 떠올려 보십시오. 전쟁이 끝났고 사람들은 정상으로 돌아가길 원했습니다. 정신질환은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런 시대에서 로보토미는 질서를 되찾는 수술로 포장되었습니다. 감정을 제거함으로써 사회를 정화하는 것처럼. 하지만 감정을 제거한 인간이 과연 인간일 수 있을까요? 1950년대 후반 프리먼은 신처럼 군림했습니다. 그가 병원에 나타나면 간호사들은 바쁘게 움직였고 기자들은 펜을 들었으며 가족들은 희망과 두려움 사이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능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진실은 어떤 껍데기로도 영원히 덮을 수 없는 법입니다. 1951년 그는 한 소녀를 수술했습니다. 이름은 헬렌. 겨우 16살이었습니다. 불안과 우울, 그리고 반항적이라는 이유로 병원에 보내졌고 프리먼은 아무런 정밀검사도 없이 그녀의 두 눈 사이를 향해 송곳을 꽂았습니다. 수술 도중
헬렌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간호사가 소리쳤고 가족이 복도로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눈썹을 찌푸리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드물게 발생하는 합병증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무언가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의학계는 점점 그의 방법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은 감정이 없지만 인간은 감정을 갖습니다. 연구 결과는 로보토미가 감정, 기억, 인격을 파괴한다는 것을 점점 더 명확히 보여주었고, 약물 치료의 발전은 그를 점점 구시대의 유물로 만들었습니다. 1967년, 그는 마지막 수술을 집도합니다. 한 여성 환자의 뇌에 송곳을 찔러 넣던 중 실수로 출혈을 일으켜 그녀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병원은 더 이상 그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의사 면허는 유지되었지만 그는 더 이상 부르지 않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은퇴 후에 프리먼은 미국 전역을 여행하며 자신이 수술했던 수천 명의 환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노트북 하나를 들고 사진을 들고 그들의 현재를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중 다수는 죽었고 남은 이들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입을 다물었고 어떤 이는 울었습니다. 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선물했다 생각한 평온이 왜 이토록 깊은 상처가 되었는지를. 1972년 그는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침대에 누운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고쳤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 말조차 떨리는 입술에서 확신을 잃은 듯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수천 명을 침묵시켰지만 마지막 순간엔 자신조차 침묵 속에 갇혔습니다. 1972년 5월, 그는 쓸쓸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했고 의학계는 그를 논쟁적인 인물이라 불렀습니다. 어떤 이는 그를 선구자라 불렀지만 대부분은 그 이름조차 기억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프리먼이 남긴 흔적은 아직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오래된 병원 기록, 흑백 사진 속에 웃고 있는 무표정한 환자들, 그리고 눈가에 남겨진 미세한 흉터. 로보토미는 사라졌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한 논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치료라는 이름으로, 수능이라는 명분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침묵하게 만들고 있을까요? 오늘날에도 인간의 복잡한 정신은 단순한 숫자나 진단 코드로 환원됩니다. 불편한 감정, 사회적 기준에서 벗어난 사고는 여전히 병리로 취급됩니다. 우리는 프리먼을 비난하며 안도하지만 어쩌면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구분짓고 조정하고 침묵시키고 있는 건 아닐까요? 로보토미는 한 시대의 어두운 상징이지만 동시에 우리 내면의 거울입니다. 감정을 잃은 사람들, 기억을 빼앗긴 존재들,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만든 이들의 침묵. 그 모든 것이 지금도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질문을 남깁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정상이라는 이름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전까지 프리먼의 송곳은 역사의 그림자 속에서 여전히 번쩍이고 있습니다.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듯이.